그날 밤 그녀는 단지 노래를 부르기 위해 초대받았을 뿐이었다. 누구보다 조용히, 누구보다 정중하게 마이크 앞에 섰고 그녀의 목소리는 방 안을 감쌌다. 하지만 단 몇 분 뒤 총성이 울렸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영원히 바뀌었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도망칠 수도 없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몇 안 되는 생존자 중 하나. 하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진실을 물어보지 않았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 밤을 묻는다. 그러나 그녀는 오래 침묵했고 그 침묵은 하나의 전설이 되었다. 한때 무대를 떨리게 만든 한 줄의 노래. 그녀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고 그날 이후 그녀는 사라졌다. 누군가는 그녀가 무대에서 사라진 걸 정치적 이유라 했고 누군가는 그날 본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 속삭였다. 그녀는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아니면 그녀는 이미 그날 밤 함께 죽은 걸까? 오늘 우리는 그 운명의 밤으로 돌아가려 한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1978년 음악 프로그램의 조명이 켜지고 처음 등장한 여성은 화려하지 않았다. 검소한 차림, 단정한 머리, 그리고 약간은 떨리는 눈빛. 그러나 그녀가 첫 소절을 부른 순간 스튜디오는 얼어붙었다. 그때 그 사람 심수봉이라는 이름은 그 한 곡으로 대한민국의 심장을 흔들었다. 화려한 퍼포먼스나 춤이 아닌 오직 목소리 하나로 그녀의 음색은 단단하면서도 슬펐고 당당하면서도 위태로웠다.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단 한 사람만의 감성이었다. 대중은 열광했다. 그녀가 부르면 사람들은 조용해졌고 그녀가 무대에 서면 관객은 숨을 죽였다. 심수봉은 단숨에 국민 가수로 떠올랐다. 트로트와 발라드의 경계를 허물며 기존 남성 중심의 가요계를 뚫고 나온 유일한 여성 솔로 아티스트. 그녀의 노래는 라디오에서, 거리에서, 심지어 청와대 안에서도 울려 퍼졌다. 당시 대통령 박정희도 그녀의 열렬한 팬이었다. 그녀의 곡을 직접 신청해 틀게 했고 비공식 자리에서도 그 아이 목소리는 사람을 멈추게 해 라고 말했을 정도였다. 심수봉은 국가적 보석이라 불렸고 방송국은 그녀의 스케줄 확보에 안달이 났다. 그녀의 의상, 머리 스타일, 말투까지 유행이 되었고 여성들은 그녀처럼 노래하고 싶어 했고 남성들은 그녀의 노래로 이별을 기억했다. 무대 위에서 그녀는 언제나 완벽했다. 눈물 한 방울 없이 단단하게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무대 아래에서 그녀는 조용했고 오히려 언론 앞에서는 말을 아꼈다. 그녀에게 유명세는 목적이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노래가 좋았고 노래만이 삶의 전부였다. 노래로 위로하고 싶어요. 그녀는 짧게 그렇게 말했다. 그때까지 아무도 몰랐다. 그토록 빛나던 그녀의 인생이 단 하루 만에 뒤집힐 줄은. 그녀의 목소리가 역사와 충돌할 줄은. 1979년 10월. 대한민국은 숨죽이고 있었고 심수봉은 다시 한번 노래를 부르려 마이크를 들었다. 하지만 이번 무대는 그녀의 삶을 삼켜버릴 무대였다. 1979년 가을, 심수봉은 평소와 다른 제안을 받았다. 공식 무대도 아니고 방송도 아니었다. 한 고위 인사의 초청으로 소규모 만찬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이다. 그녀는 망설였다. 무대도 악기 반주도 없는 비공식 석상이 낯설었고 무엇보다 그 자리가 대통령의 저녁 식사 자리라는 사실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정중한 요청이었고 대통령이 직접 그녀의 노래를 원한다는 말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수락했다. 10월 26일 서울구 기와집 형태의 외곽 공간, KCIA 안전가옥이라 불리는 비밀 공간. 그녀는 다른 한 명의 신인 가수와 함께 차량에 실려 도착했고
그곳은 조용하고 이상할 정도로 통제된 분위기였다. 카메라도 기자도 없었다. 방 안엔 고위 인사들 몇 명과 대통령, 그리고 박 총재의 측근들만 있었다. 그녀는 긴장했지만 예의 바르게 그때 그 사람의 첫 소절을 시작했다. 그 순간만큼은 익숙한 무대 위와 다르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맑았고 모두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예감이 스쳐갔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공기, 웃고 있는 얼굴들 속에 감춰진 무언가. 그녀는 그날 밤을 두고 훗날 이렇게 회상했다. 그 자리는 노래를 부르는 무대가 아니라 무언가를 가리기 위한 커튼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녀는 곧 그 커튼 뒤의 현실을 보게 된다. 그날 밤 그녀의 인생은 노래보다 더 조용한 무언가에 의해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다. 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 30분경 심수봉은 KCIA 안가, 이른바 안전가옥 내부에서 다시 마이크를 들었다. 대통령 박정희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그리고 소수의 측근들 앞에서 두 번째 곡을 시작하려는 순간이었다. 방 안은 어색하게 조용했고 식사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술잔이 몇 번 오갔고 대통령은 눈길을 돌려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 노래, 그때 그 사람, 한 번 더 들려주게. 심수봉은 고개를 숙이며 준비했다. 그리고 7시 41분, 탕! 그날의 첫 총성이 방 안을 찢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의 비명이 들렸다. 식탁 너머로 사람들이 엎어졌고 경호원 하나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앞에서 벌어진 일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총을 쥔 사람은 바로 대통령 곁에 앉아있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였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끝입니다. 그날 밤 대통령 박정희는 피격당한 후 병원으로 이송되지도 못한 채 현장에서 사망했다.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가 붕괴되는 소리와 함께 한 사람의 인생도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다. 심수봉은 방에서 곧바로 분리되어 인근 대기실로 격리되었다. 그녀는 울지도 도망치지도 않았다. 단지 손에 남은 마이크의 흔적을 바라보고 있었다. 1시간 후 경호원들이 들이닥쳤고 그녀는 철저한 신분 확인과 신문을 받았다. 당신은 무엇을 받는가? 누가 먼저 움직였는가? 혹시 사전에 들은 말은? 그녀는 답할 수 없었다. 무섭기도 했고 무엇보다 그녀가 본 것이 현실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호텔로 옮겨졌고 다음 날 새벽까지 정보기관 요원들에 의해 감시를 받았다. 그들은 명확히 말했다. 그날 있었던 일은 당신의 인생에서 없었던 일로 해주세요. 하지만 그 명령은 그녀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앗아가는 시작이었다. 며칠 후 심수봉은 모든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고 항의할 방법도 없었다. 1980년 초 그녀는 비공식적으로 구금되었고 정신병원으로 이송되어 한 달 가까이 강제로 안정제 투약을 받았다. 그녀는 분명히 말한다. 나는 멀쩡했어요. 무대에도 설 수 있었고 노래도 부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나를 조용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녀는 그 이후 몇 년 동안 출국도 금지되었고 심지어 가족과의 연락마저 통제당했다. 심수봉은 총을 쏘지 않았다. 하지만 총성이 울린 그 방에 있었던 이유만으로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카메라는 더 이상 그녀를 찾지 않았고 팬들도 점점 그녀를 잊어갔다. 그리고 그녀는 노래를 잃었다. 무대 위의 조명도
박수 소리도 마이크도 모두 사라졌다. 그녀가 가진 단 하나의 기억은 그날 밤 방 안에 울려 퍼졌던 자신의 목소리와 총성의 교차음. 그 순간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삼켜버렸다. 1979년 겨울.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졌고 사람들은 대통령의 죽음보다 더 충격적인 단어를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심수봉이 거기 있었다고? 언론은 조용했다. 하지만 입소문은 빨랐다. 한밤중 소문은 마치 연기처럼 번져갔다. 누군가는 그녀가 총을 봤다고 했고 누군가는 그녀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금지당했다고 했다. 확실한 건 단 하나. 그녀는 사라졌다. 어느 날부터 방송국은 그녀의 이름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고 라디오에서는 그녀의 노래가 삭제되기 시작했다. 무대 섭외는 모두 취소되었고 그녀를 향한 문의는 잠정 중단이라는 답변으로 돌아왔다. 심수봉은 설명할 기회조차 받지 못했다. 항의할 수도 무대에 오를 수도 없었다. 그녀는 단지 질문 하나를 되뇌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1980년 그녀는 갑작스레 정신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보여. 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기억한다. 그녀는 그 어떤 진단도 받은 적 없었고 오직 침묵만이 강요되었다. 침대에 묶여 이름 모를 주사를 맞으며 그녀는 매일 밤 혼잣말을 했다. 노래하고 싶어요. 그냥 노래만 하고 싶어요. 병원에서 나와도 자유는 없었다. 정보기관은 그녀의 외출을 감시했고 가족과의 통화는 제한되었다. 친구들도 연락을 꺼렸고 업계 동료들은 눈치를 보며 등을 돌렸다. 그녀는 마치 유령이 된 듯 모든 공간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 취급을 받았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녀의 노래조차 더 이상 세상 어디에서도 울려 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녀가 직접 작사한 가사, 그녀의 목소리로 위로받던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이 단 한순간에 모두 지워졌다. 그리고 세월은 그렇게 흘렀다. 1981년 그녀는 다시 노래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어디서도 마이크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기획사는 없었고 방송은 외면했고 대중은 이미 새로운 이름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취를 감추었다. 무대가 없는 삶, 노래 없는 인생 속에서 심수봉은 천천히 자신을 지워갔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1984년, 4년의 침묵 끝에 라디오 전파 속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다.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심수봉. 잊힌 줄 알았던 이름이 다시 세상의 표면으로 떠올랐다. 처음엔 조심스러웠다. 방송국도 청취자도 심지어 그녀 자신도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방송 이후 전화가 쏟아졌고 노래는 다시 요청되었으며 사람들은 그녀의 목소리를 갈망했다. 그녀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담담했고 곡을 부를 때만 감정을 드러냈다. 하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다. 이제 그녀는 단지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은 증인이 되어 있었다.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는 단숨에 히트곡이 되었고 중장년층은 물론 젊은 세대까지 그 가사에 감정이입을 했다. 그녀의 음악은 다시금 대한민국의 일상이 되었고 노래방, 거리, 방송, 심지어 군부대까지 울려 퍼졌다. 이 곡 하나로만 그녀는 수억 원대의 저작권료를 벌었고 그 수익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있음을 증명한 증거이었다. 그녀는 다시 무대에 섰고 이제는 말할 수 있었다. 2012년 한 방송 인터뷰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그 밤을 이야기했다. 나는 단지 노래를 부르러 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날 이후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사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말하지 않았고 누구를 탓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그녀가 겪은 고통, 침묵의 무게, 지워졌던 세월을. 이제 그녀는 다시 국민 가수가 되었다. 무대 위에 서서 오직 노래로만 이야기하는 사람 심수봉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결코 무너지지도 않았다. 그녀의 이름 기억하시나요? 심수봉. 무대 위에서 사람들의 심장을 울렸던 목소리. 그리고 어느 날 모든 걸 빼앗긴 채 사라졌지만 다시 돌아와 노래로 살아있는 존재임을 증명한 사람. 당신에게도 그녀의 노래가 위로가 되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그때 그 사람,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그녀의 목소리가 그리워졌다면 댓글로 당신의 추억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해 그녀의 이야기가 더 멀리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조명이 꺼진 후에는 다시 불러야 할 이름들을 조용히 불러주는 공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혀진 무대 위로 다시 조명이 켜지는 힘이 됩니다.